곽서방 새색시는 눈코 뜰 새 없다. 꼭두새벽에 일어나 대식구 아침 식사 준비하랴. 설거지할 틈도 없이 새참 만들어 함지박에 이고 종종 걸음으로 논매기를 하는 들판으로 달려갔다가 불이 나게 집에 와 점심 준비하랴 바쁘다. 막걸리를 걸러서 오후 새참 들고 가고 저녁 준비하고 별 보고 빨래하고 나면 삼배적삼이 땀에 절어 등짝에 척척 달라붙어도 몇 감을 힘이 없어 안방에 들어가 쓰러진다. 문제는 녹초가 되어 눕자마자 잠속으로 빠져드는 새색시의 하루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여름이라 식구들은 멍석을 깔고 마당에서도 자고 마루에서도 자고 안방에서도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는데 새색시가 답답해서 눈을 비벼보면 신랑 곽서방이 그 육중한 몸을 덮쳐 쿵덕쿵덕 절구를 찍고 있었다. 치마를 올리고 고쟁이를 벗기는 것도 새색시는 몰랐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내려앉는데 곽서방의 절구질에 식구들이 깰까봐 조바심을 내던 새색시도 마침내 곽서방을 안고 몸을 바르르 떨었다. 곽서방이 바지춤을 추스르며 제자리로 돌아가면 새색시는 새로 눈을 붙이는 둥 마는 둥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해야 했다. 잠 한번 늘어지게 푹 자보는 게 소원인 새색시는 걸으면서도 자는데 곽서방은 하룻밤도 빠지지 않고 새색시의 잠을 뺏는 것이다. 밤이면 밤마다 잊어버리지도 않고 올라타는 신랑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노심초사하던 새색시가 묘책을 떠올렸다. 새색시는 머슴을 시켜 까마귀 한 마리를 잡아왔다. 아침 수저를 놓고 머슴들과 들러나가는 곽서방에게 새색시는 귓속말을 했다. 점심상 가지러 머슴 보내지 말고 서방님이 직접 오세요. 곽서방은 싱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새색시는 작은 솥에 손질한 까마귀와 마늘을 잔뜩 넣고 푹 고았다. 점심때가 채 되지도 않았는데 곽서방이 집으로 왔다. 친정에서 인편으로 오골개 한 마리를 보내왔더군요. 지난 단오날 씨름판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타온 장사 곽서방은 입이 함지박만하게 벌어져 마파람에 개 눈 감추듯 오골개탕을 먹어치웠다. 그날 밤 까마귀 고기를 먹었으니 밤이라는 걸 잊었겠지 하는 생각에 새색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다. 허나 다시 집채만한 덩치에 눌려 눈을 뜬 새색시는 속으로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까맣게 잊어버린다는데 아직 약효가 나타나지 않은가 보다 며 참았다. 일을 마친 곽서방이 떨어지고 새색시가 다시 잠에 빠졌는데 이럴 수가. 곽서방이 또 올라탔다. 하도 어이가 없어 서방님 조금 전에 했잖아요. 하니 곽서방 하는 말 좀 보소. 내가 언제 했어? 잊어버리긴 했는데 방향이 틀렸다. 어수룩한 장사꾼이 당나귀 3마리를 몰고 몇 날 며칠을 걸어 법성포에 다다라 저작거리 주막에 짐을 풀었다. 이튿날 날이 새면 굴비와 멸치를 사서 바리바리 나귀 등에 싣고 영월로 돌아갈 참이다. 쇠고기국밥에 막걸리 한 오리병을 비우고 나니 초저녁부터 눈꺼풀에 납덩어리를 매달았는지 졸음이 쏟아졌다.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전대는 단보찜에 넣어 베개처럼 베고 잠이 들었는데 너무 더워 잠이 깨고 보니 엄동설한도 아닌데 군부를 얼마나 지폈는지 방바닥이 설설 끓었다. 들창도 없는 방이라 장사꾼은 하는 수 없이 방문을 열고 윗도리를 훌렁 벗은 채 또다시 잠이 들었다. 얼마나 밤이 깊었나. 이상한 낌새에 잠을 깨니 아니 이럴 수가. 웬 여인이 장사꾼의 팔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게 아닌가. 다른 손으로 더듬어 보니 전무더미 물컹. 아래로 내려가니 삼각지에 우거진 풀숲이. 누구요? 당신 누구요? 바로 그때 우당쾅쾅 집신발들이 방에 쳐들어오며 이 연놈들이 초저녁부터 눈길 주고받는 게 수상쩍다 했더니 벼락 고함을 지르는 남자는 바로 주막 주인이고 발가벗고 누워있던 여자는 주막 안주인이다. 험상궂게 생긴 주막 주인이 마누라의 머리채를 잡아 끌자 발가벗은 채 나 죽는다고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니 주막집 방방마다 투숙객들이 모두 나와 희한한 구경거리에 정신이 팔렸다.
여자는 옷가지를 주워 안만 가린 채 마당을 가로질러 주랭랑을 치고 주막 주인은 몽둥이를 강원도 장사꾼을 향해 치켜들었다. 그때 투숙객 중 한 사람이 잽싸게 몽둥이를 낚아채며 이러다가 살인 나겠소 하며 황소처럼 뿔난 주막 주인을 가로막았다. 주막 주인이 발길질을 해대자 투숙객은 그의 허리를 잡고 밀치다가 두 사람이 마루에 나뒹굴었다. 내 저놈을 옥에 쳐넣을게야. 주막 주인이 씩씩거리며 부엌에 들어가 막걸리 한 바가지를 벌컥벌컥 들이켤 때 싸움을 말린 투숙객이 강원도 장사꾼에게 다가갔다. 형씨, 어쩌다 그런 실수를 저질렀소? 날이 새면 관가에 고발할 테니 주막 주인에게 용서를 비시오. 나는 결백화회다. 숙박객들 모두가 다 봤는데 혼자서 결백하다고 우기니 나원참. 전대를 주인에게 주고 통사정해보시오. 돈 뺏기고 간방에 갇히지 말고. 강원도 장사꾼은 고개를 저었다. 날이 새자 주막 주인 부부와 장사꾼, 그리고 증인인 투숙객이 사또 앞에 섰다. 주막 주인이 이를 갈며 사건의 전말을 얘기하고 나자 사또가 말했다. 남의 여자를 간통한 놈도 입이 달렸는가? 소인이 문을 걸고 자다가 왜 문을 열었고 어찌하여 여자가 몰래 들어오게 됐는지 현장 검증을 해주십시오. 쑥맥 장사꾼의 말에 사또도 놀라고 주막 주인도 놀랐다. 사또가 육방관 속을 대동하고 손수 멀지 않은 주막으로 갔다. 이 초여름에 왜 소인의 방만 그토록 군부를 짚였는지 주인장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다른 방은 방바닥이 냉랭한데 강원도 장사꾼 방은 아직도 뜨끈뜨끈했다. 곧 동원 안마당에 곤장 소리가 철썩이고 세 사람의 비명은 하늘을 찢었다. 싸움을 말리고 흥정을 붙이던 투숙객도 한패거리였다. 이초씨는 42의 호라비가 되었다. 설상가상 이초씨의 외아들도 장가간 지 1년 만에 시름시름 앓더니 제 어미를 따라가 버렸다. 호라비 시아버지와 청산과부 며느리 둘이서 대궐 같은 큰 집에 살려니 나오는 건 한순뿐이다. 이초씨는 대가 끊어지고 호라비가 된 자신의 신세도 처량했지만 청산과부 며느리를 보면 가슴이 찢어졌다. 이초씨는 장날마다 며느리를 위해 동백기름, 밥가분, 비단옷감에 깨어시며 강정이며 주전부리를 사다 줬지만 며느리 얼굴에 깊게 서린 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루는 이초씨가 며느리를 불러앉혔다. 얘야, 이대로 세월만 축낼 수는 없다. 네가 개가 할 자리를 찾아보자. 그 말에 며느리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아버님을 혼자 두고 제가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초씨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40대 초반의 천석군 부자인 이초씨에게 매파가 뻔질나게 찾아왔다. 하지만 이초씨는 내가 세장가를 가면 며느라기 상심은 더 크다. 며 번번이 돌려보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초씨도 세장가는 들어야 하는 것이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하고 이대로 늙기엔 너무 많은 세월이 남았다. 강 건너 혼인잔치에 갔다가 얼근이 취해 들어온 이초씨는 며느리를 불러 단판을 했다. 너는 나를 두고 제가 할 수 없다고 하고 나는 너를 두고 차마 재혼할 수 없다고 하다가 세월만 날려보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먼저 개가하고 내가 뒤따라 혼처를 구하는 게 순서이니 그렇게 하자. 논 열마지기 땅 문서를 내게 줄 터이니 그걸 가지고 가면 괄시 받지 아니할 것이다. 며칠 후 며느리는 눈물바다를 이루며 친정으로 돌아갔다. 며느리는 친정에 가서 귀가 번쩍 뜨이는 소문을 들었다. 이웃마을의 호라비가 딸과 단둘이 사는데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 20살이 넘은 딸을 시집도 못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며느리는 곧 이웃마을로 찾아가 그 집 딸 달래를 만났다. 달래는 남루한 옷에 온갖 일을 하느라 손은 거칠었지만 얼굴은 반듯하고 얌전했다. 힐끗 본 달래 아버지는 시아버지 연배에 몸이 건장하고 얼굴에서 인심이 뚝뚝 흘렀다. 이초씨 며느리는 달래에게 청산과부가 된 자신의 사연을 얘기하고 나서 이런 제안을 했다. 제 시아버지는 42밖에 안 되었고 천석군 부자인데다 인품도 훌륭합니다.
달래씨가 시아버지에게 시집을 가면. 그 말에 달래가 며느리의 말을 끊었다. 아버지 혼자 두고 제가 시집 가면 아버지 밥상은 누가 차려주고 빨래는. 그때 이초씨 며느리가 다시 달래의 말을 끊었다. 제가 들어오면 되잖아요. 혼담은 그대로 무르익어 처녀달래와 시아버지가 결혼하고 청산과부 며느리는 달래의 아버지와 결혼했으니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사위가 되고 며느리는 전 시아버지의 장모가 되었다. 강원도 관찰사가 송이버섯과 돈보따리를 싸들고 한양에 올라갔다. 그가 찾아간 곳은 당대의 세도가이자 그의 후원자인 김판서의 첨례집. 퇴청한 김판서가 위관을 갈아입고 장죽을 빨다가 관찰사를 맞았다. 두 사람은 술상을 마주하고 앉아 이런저런 잡담을 나눴다. 여보게 관찰사, 요즘 내 체면이 말이 아닐세. 대감께서 체면 깎이실 일이 무엇입니까? 기력이 쇠했는지 도대체 잠자리가 되지 않아 첩에게 얼굴을 들 수 없네 그랴. 강원도로 내려온 관찰사가 강릉 현감을 불렀다. 여보게 현감, 한양 김판서가 밤마다 체면을 구긴다네. 자네가 해구신 2개만 구해주게나. 걱정 마십시오. 강릉 현감이 현청으로 돌아와 이방을 불렀다. 이방, 한양 김판서의 잠자리 기력 보강을 내가 떠맡았다네. 해구신 3개만 빨리 구해오게. 예, 알겠습니다요. 이방이 곤방대로 대문을 두드린 집은 어선이 3척이나 되는 황첨진의 집이다. 황첨지, 해구신 4개를 닷새내로 구해오시오. 이방으로부터 전후 상황을 듣고 난 황첨지는 황당했다. 물개순 놈이 쉽게 잡힙니까? 더구나 초겨울에. 이번 일은 내 목과 황첨지의 배 3척이 함께 걸려있는 문제요. 이방의 협박에 황첨지는 데리고 있는 어부들을 모두 불러 모아 순놈 물개 사냥에 나섰다. 하지만 배를 타고 사흘이나 바다를 훑고 다녀도 물개는 구경도 못했다. 죽을 상이 되어 애꿎은 담배만 빨아대는 황첨지에게 어부 박씨가 찾아와 귓속말을 했다. 그 말에 황첨지가 눈을 번쩍 떴다. 이 일이 들통이 나면 우리 둘은 목이 성치 못해. 박씨가 마을로 가서 숙회들을 잡아 연기에 그을린 숙회 거시기 4개를 들고 왔다. 황첨지는 그것들을 정성 들여 한지에 말아 비단 보자기에 싸서 이방에게 바쳤다. 이방이 1개를 삥땅 치고 3개를 현감에게 올리자 현감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2개를 관찰사에게 올렸다. 관찰사가 다시 하나를 빼돌리고 남은 하나를 한양 김판서에게 전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이방이 황첨지를 찾아왔다. 황첨지, 한양 김판서의 호출이요. 올라갈 채비를 하시오. 황첨지는 털썩 주저앉았다. 박씨의 멱살을 잡았지만 무슨 소용인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한양으로 올라가 김판서 앞에 꿇어앉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김판서가 덥석 황첨지의 손을 잡는 게 아닌가. 자네가 해구신을 구해준 사람인가? 자네 덕분에 내가 봄을 맞았어. 구하는 족족 올려주게. 황첨지는 두둑이 수고비를 받고 김판선의 집사를 따라 한양 구경도 잘했다. 그리고 이튿날 전대를 허리에 차고 해장술에 불그슬에 취해 동네를 나가며 한다는 말, 껄껄껄 개 거시기도 모르는 것들. 그 뒤로 이 욕지거리가 소문이나 널리 퍼지게 되었다. 유대감이 역적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약을 받자 노비들은 대성통곡을 했다. 어질고 대범했던 유대감은 생전에 한 번도 노비들에게 매를 대지 않았고 심한 꾸지람을 하지 않았다. 충신인 유대감을 몰아낸 붕당의 수괴 권대감은 유대감댁 노비 6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문적을 바꿨다. 남정네 2, 계집종 넷은 권대감 집 노비가 됐지만 마음은 아직도 죽은 유대감에게 가 있어 툭하면 모여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계집종 중에서 가장 어리고 얼굴이 반반한 3월이는 슬픈 기색 하나 없이 생글생글 웃으며
건대감의 안방마님에게 입속의 혀처럼 굴었다. 어느 날 건대감 내회가 출타했을 때 노비들이 모여서 3월 1을 힐책했다. 내 인연, 내 아비가 중병이 들었을 때 유대감께서 의원을 보내 살려주지 않았느냐. 내년이 그 은혜도 모르고 원수에게 그렇게 아첨할 수 있느냐. 나이 지긋한 행랑아범이 꾸짖자 3월이는 얼굴을 바짝 치켜들고 말했다. 옛 주인을 잃은 것은 하늘의 뜻이요. 어느 누구라 해서 우리 주인이 못되라는 법이 있소. 마땅히 새 주인을 잘 섬길 일이지 지금 와서 저승간 옛 주인을 생각해 못하겠소. 철석, 행랑아범이 귀싸대기를 올리자 여종들이 달려들어 3월이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그때 건대감의 안방마님이 들어왔다. 상황을 파악한 안방마님은 3월이에게 손찌검한 노비들에게 엉덩이가 터지도록 매질을 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3월이는 더욱더 안방마님의 신임을 얻어 안하무인에 기고만장하게 됐다. 당대의 세도가 건대감에게 아문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매일 밤 꿈속에 유대감이 나타나 건대감을 노려보다가 사라지고 어떤 날 밤엔 건대감의 목을 지그시 밟았다. 사사사, 사람 살려. 건대감은 바짝바짝 말라갔다. 용하다는 의원이 온갖 처방을 해도 백약이 무효. 잠을 자지 않기 위해 밤새 불을 밝히고 식구들이 옆에 붙어 있자 녹초가 된 심신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기 그놈이 다가온다. 등청도 못하고 뼈만 앙상해진 건대감이 헛소리만 하자 부인이 무당을 불렀다. 칼춤을 추던 무당이 유가놈을 찾았다. 하면서 빈사 상태로 누워있는 건대감에게 가자 헉 외마디 신음과 함께 건대감은 숨을 거뒀다. 무당이 건대감의 베개를 칼로 가르자 베개 속 사이에서 상투가 하나 나왔다. 유가놈 집에서 온 노비들을 모두 포박하라. 건대감의 아들이 소리쳤다. 3월 1을 뺀 5이 마당에 꿇어앉자 건대감의 아들 셋이 몽둥이를 들고 다그쳤다. 빨리 자백하렸다. 어느 놈의 짓인지. 그때 자지러진 3월이의 웃음소리가 났다. 원수의 베개 속에 주인의 상투를 넣은 것은 나다. 3월이의 목을 벤 건대감의 맏아들이 말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지만 충절은 가상하다. 양지 바른 곳에 상투와 함께 묘를 쓰고 엄숙하게 제를 올리도록 하라. 김장철이 다가오자 새우젓값이 뛰기 시작했다. 허가가 황해새우를 싹쓸이했다며 새우젓값이 하늘을 찔러야 풀 모양이지. 마포나루의 새우젓 도매상들은 물건이 풀리기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첫서리가 온 날 허황의 새우젓 배들이 마포나루에 들이닥쳤다. 이른 저녁 명월관에 허황이 나타났다. 취업인은 어디 있느냐? 허황은 돈표를 방바닥에 펼쳐놓고 명월관 대문을 잠그라고 큰소리쳤다. 천하의 오입쟁이 허황이 주인 여자를 다그치자 그녀는 반색을 하며 진정부터 시켰다. 허황이 명월관을 수시로 드나들었지만 취업은 몸을 허락하지 않았다. 빼어난 미모에 기품을 갖춘 취업은 집안이 망해서 비록 수를 따르는 신세가 되었지만 절대로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몸이 달아오른 허황과 그가 새우젓 선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명월관 주인 여자의 단판이 불똥을 튀겼다. 마침내 그날 밤 명월관 별채에 신방이 차려지고 허황은 취업의 머리를 얹었다. 취업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뜨자 단정하게 화장까지 마친 취업이 전복죽을 끓여왔다. 취업이 상을 들고 나간 후 주인 여자가 들어와 이불을 젖히자 요 위에 새빨간 핏자국이 선명했다. 감격한 허황은 새우젓 백독이 취업이 머리 얹는데 날아갔지만 괴념치 않았다. 허황은 아예 명월관 별채에 살림을 차리고 몇 날 며칠 취업을 끼고 살았다. 취업은 언제나 점심을 먹고 나면 명월관을 빠져나갔다가 저녁나절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행선지를 묻자 깊은 한숨을 쉬며 연로하신 어머님이 편찮아서 하루 한 번씩 들른다고 했다. 명월관 별채에 처박혀 있는 허황에게 마포나루에 머물고 있던 집사가 찾아왔다. 새우젓 시세가 떨어져 뱃삭을 못 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허황이 남은 돈표를 들고 명월관을 나서는데 안주인이
술값과 해우값을 깨끗이 정리하라. 며 앞을 막았다. 한 달 반 만에 새우젓 300독이 취업의 치마 밑으로 다 들어갔다. 마포나루에 가서 비용을 정산하고 배삭스로는 남은 새우젓을 현물로 주고 나니 빈털터리가 되었다. 밤에 명월관으로 돌아오자 명월관 마당쇠는 옷가지를 싼 보따리를 허황에게 안겨주고는 대문을 잠가버렸다. 마포 주막에서 며칠을 보낸 허황은 취업이 보고 싶어 점심나절 명월관 앞에서 몸을 숨겼다. 취업이 나와서 아픈 노모가 누워있다는 제 집으로 향했다. 허황은 취업의 집을 알아두기 위해 미행했다. 그녀는 명월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제동 골목의 아담한 기와집으로 들어갔다. 좀 있으니 사대부집 자재가 옥색 두루마기 자락을 펄럭이며 대문을 두드린다. 할멈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자 그는 성큼 들어갔다. 해가 서산에 걸렸을 때 장부가 그 집을 나와서 골목길로 사라지고 뒤이어 취업이 나와서 명월관으로 향했다. 몸을 숨겨 바라보던 허황이 취업의 집 대문을 두드리자 그 할멈이 나와 한다는 말이 우리 아씨하고 선약을 했습니까? 허황이 고개를 흔들자 이달 아흐레와 열닷새 이틀이 비었습니다. 만나시려거든 선약금을 내시지요. 그곳은 노모집이 아니라 취업의 또 다른 업소였다. 그동안 허황은 닳고 다른 논단이 취업에게 노란한 것이다.